요즘 선생님은 이제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어제는 볼게 내가 봐도 얼굴도 환하고 좋은데. 저요? 예, 예. 전혀 아닙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변해갑니다. 자꾸 들으면. 속동가 뭐 무슨 이야기 하니까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아, 방거사. 방겼어. 예, 마조가 방거사한테 했던 말이죠. 뭔 뜻이에요? 예? 뭔 뜻입니까 그게? 아, 방거사가 이제 마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원래는 석두 스님한테 찾아가고 그와 비슷한 물음을 했어요. 그래서 석두 스님이 대답을 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석두 스님 밑에 좀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시원치 않아가 마조 스님한테 와가지고 만물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만물과 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까시 받는 사람 받음이 없다 했잖아요. 일체체의 무시와 받음이 없다 했는데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사람 이걸 이제 마음물과 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게 마음물이 어떻게 흔들리든 짝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법이잖아요. 그걸 그죠. 이 법이 뭐냐 하니까 네가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면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내게 말해주겠다. 서강의 강물 한 입에 확 들이키는 뭡니까? 일체가 한 번을 탁 아는 거잖아요. 서강은 비유죠. 네, 비유. 강 안에 보면 온갖 거 다 비유, 있잖아요. 비유. 온갖 게 다 있잖아. 근데 거기 강이잖아. 네. 이 법 안에도 온갖 게 다 있잖아. 그래서 법이잖아요. 일체가 한 법임을 알면은 일체가 한 법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결국은. 그래서 방교사가 다 깨달았죠. 그럼 일체가 한 법이 되면은 뭐 짝한 놈이나 짝하지 않는 놈이나 상관없어요. 물론 이걸 모르고 짝한 놈은 힘들겠지만은 일찍 합을 아는 사람한테는 짝한 놈이나 짝하지 않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지. 지가 짝해도 되고 안 짝해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이걸 아까도 했죠. 인간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무정 속에 정이 있으니까 무정을 알고 정을 써야 되지 무정을 모르고 정을 쓰게 되면 삿대져죠. 생각이 자꾸 시비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성철 스님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 종정 있을 때 그 신념법으로 했던 말 중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지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이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분명해지고 난 뒤에 산은 산이고 산은 물은 물이 돼야 돼요. 시비를 하든 말든 사실 시비하든 말든 법에서는 똑같거든요. 해놨습니다. 똑같은데 이걸 모르고 시비하게 되면 이제 시비하는 것만 따라다니거든. 근데 일체가 한 법을 딱 알고 나면은 시비해도 이기고 시비 안 해도 이기니까 흔들림이 없어지죠. 그렇게 시비할 때 시비하고 시비 안 할 때 시비 안 하는 거지. 세속 사는 거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강간 이런 말이에요. 김기태 선생하고 그때 옛날 인연 있을 때 거의 한 20년 됐겠다. 어떤 그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법을 배우니까 뭐 법하면 또 이제 무서워야 되는 게 막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니 자선 사업 겁니까? 받을 건 받아야 되죠. 그래. 받을 건 받는데 그냥 그럴 뿐이라. 그래서 뭐 다른 악다구리를 안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또 막상 받으라고 막 가보니까 진짜 뭐 사활에 피죽도 못 거려 먹어. 그러면 또 줘도 상관없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지키고 살아가는 거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게 못 지킬 때는 못 지키고 사는 거죠. 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법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들은 흉내로 이익으로 법은 뭐 안 지킬 건 또 안 지켜도 되겠다 되더라 하면서 지 이익이 하면 이거는 이제 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망상을 지키게 돼요. 이 사람들이 유의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유의를 하지 마라 하는 게
지 생각으로 지 이익되는 걸 자꾸 지어서 하는 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시비를 하더라도 시비를 하나 안 하나 그 무게가 같는 거죠. 그렇죠? 같죠? 아니, 자기가 그 무게에 끄달려 가지 않으면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끄달려 가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사실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같은 무게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무게가 달라지죠, 우리가. 달라지죠.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히나 세간은 아는 자를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마치 주인이 똑같은 주인이 양반이 둘이 있는데 네가 양반인지 모르지 하고 그 몇 소화하는 거 똑같은 게 양반이 지가 양반인지 몰라도 양반 아이가 양반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양반입니다. 아무도 종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시비하는 순간 종이 되죠. 그렇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수십 년을 경전 공부하면서 불교 철학이나 이런 데 해박한 사람을 갖다 폄하하는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처가 되려고 그래요. 구해요. 구한다는 게 뭡니까? 거지지. 그 수십 년을 공부해가지고 자기는 안다고 이렇게 훈장을 잔뜩 붙여놔도 그 사람은 아는 거지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자기가 법인을 탁 깨달으면 부자입니다. 지금 거지들이 많아요. 그걸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열에 세선 살았고 또 열에 세선 반은 살고 반은 죽고 또 열에 세선 이제 삼삼삼하면 그것도 열되니까 세선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는 사람은 주인 노릇하고 깨닫게 살고 나머지는 반은 또 주인인지 말인지 긴가민가 하고 나머지는 지가 많이 안락하면서 늘 구하고 앉아 죽어 있는 살았다고 하면서 살았다 하면서 삶을 구하는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을 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저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 반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반연하는 거죠. 반연하는 거죠. 예.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안 구하잖아요. 하고 차를 가진 사람이 몰라 좀 더 좋은 차를 구할지 모르도 지가 지 차를 만족하는 사람은 차를 다시 안 구하거든. 구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진실로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있는데 지가 모르고 자꾸 이상하고 이제 구하는 거지. 집에 차가 몇백 대나 있으면서 차 없다고 차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육조단경 공덕할 때 그때 했던 것이 진정한 공덕은 그냥 존재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 해도 법이거든. 근데 존재만 한다고 여러분 존재만 할 수 있겠습니까? 밥 먹고 똥 먹고 다 해야 되지. 그게 다 공덕입니다. 처음 뵀는데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서 궁금하네요. 우연히 봤어요. 예?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어요. 아, 검색하시고요? 네. 관심이 많으시고. 공부한 사실 참 있으시는 거. 너무 시원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근데 뵈니 아까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보니까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막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불교에 대한 이론은 전혀 모르는데 네. 불교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경은 안 보고 조사분들 책만 많이 봐가지고 그거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저도 반야신경을 못 해옵니다.
몇 번 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 그 본문 말씀 중에 제가 이거 이렇게 보는데 안 보는 놈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말하는데 말 안 하는 놈이 있는 예. 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한소식 했다라고 하는 친구도 저하고는 너하고는 좀 이렇게 틀린 것 같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이걸 어디 가서 물어보나 그래. 근데 우연히 듣는 그 인터넷 강의에 선생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서 혹시 저 말씀이 지금 내가 하는 그 현상에 대한 말씀 아닐까 해가지고 그런 궁금한 점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보고 오만이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어요. 예. 이제 우연히 또 책에서 보다가 이제 청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구나 그랬더니 안 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예. 책 볼 때 그랬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때 너무 아 여기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모르는 거. 예. 그러고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연을 살잖아요. 인간의 인연과 전혀 관계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둘은 안 해요. 거기서 인간의 행동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공자리를 보신 거예요? 네? 공자리를 보신 거예요? 공자리라고 얘기를 이름을 붙이면 그렇겠죠. 근데 그걸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요. 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붙이는데 어떤 것에서 시비하지 않는다. 무념도 공이에요. 사실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공부할 때는 뭐냐면 형상과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드러난 형상을 보기 때문에 공카만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어떤 형식, 물질이나 그 모양에 맞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만 생각하면서 일체 시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공이죠. 그리고 또 연기법을 계속 계속 새 모양이 나타나지만 잡으려고 하면 없잖아요. 그게 공이지.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막 나눠져 있지만 법에서는 하나란 말이에요. 오늘 조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뿌리에서 잎도 나오고 가지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수술도 나오고 암술도 나오듯이 그렇게 피어나온 것인데 그걸 하나하나 따라가면 이걸 뿌리를 못 보듯이 뿌리는 똑같은 하나의 일밖에 없어요. 드러난 게 그거다. 문득 내가 굉장히 이 법을 하고 보이면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리는데 문득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는 놈 있는 거야. 이게 참 도움이 돼. 그리고 그게 그냥 안 게 아니고 확연하게 이 진짜는 이 놈이 진짜구나 이게 탁 오더라고 이게 많이 도움이 되고 벗어나게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오욕실증도 물론 법이지만 이거는 그냥 헛개비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 뿐이지 변치하는 거 들어보나 하는 것이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걸 또 뭐 생각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또 보려고 하면 또 생각을 짓는 거예요. 왜냐면 볼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봤다는 것은 내식으로 봤다는 거거든. 그 내식을 본 걸 다 공유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느낌을 그렇게 얘기하는 뿐이지. 근데 이제 깨닫고 나면 이런 얘기 하면 알아들어요. 어떻게 말하든 알아들어. 무엇을 말한다는 거. 시비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게 결국 시비 분별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일전에 선생님께서 생각이 위에 주인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셨는데 예. 그 결국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 생각이라는 것도 하나의 거니까 저를 그 생각과 동일시를 했는데 그게 생각이 주인으로 한다는 거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그 보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객체더라고 객체. 그냥 대상이더라고 대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대로 그걸 동일시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밖에 사고 보듯이 그냥 이렇게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하나의 이 객체처럼 이렇게 글쎄 그게 윗바탕이나 그런 건가요? 객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 단언하기는 뭐한데 우리가 생각이라고 앞서 떠올렸던 생각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그 생각은 대상이 돼요. 객체고. 네. 그런데 그걸 보고 있을 때는 그게 법이에요. 이게 생각은 절대로 자기를 못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말하고 있을 때는 말하고 있는 자신을 못 봐요. 눈이 눈을 못 보듯이. 그때는 그게 법이에요. 그것을 적심이라고 해요. 적심이 부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런 생각을 일으켰다는 걸 감지하는 순간에 이미 그거는 대상화되어 버립니다.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끙끙거리거든. 그럼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그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게 바로 생각과 내가 동일시가 돼가지고 생각이 좋다 그러면 그쵸. 내가 좋아지고 예, 예. 생각이 이쁘다 그러면 나도 예. 좋다고 확실하게 예, 예. 확신을 가지고 예. 자꾸 어떤 생각의 판단대로 묻혀가는 게 되게 바로 생각이 내 주인으로 살겠다는 그렇죠. 사실은 진짜 주인은 연기법이에요. 연기예요, 연기. 진짜 주인은. 연기라는 게 법이잖아요. 진짜 주인은 법인데, 법은 모양도 없고 작용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우리로서 법을 알 때는 드러난 만벌 법을 아는데, 이 만벌 전혀 인연으로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말을 물으니까 내가 대답하고, 또 내가 대답하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이 전혀 인연이거든요. 그게 법이지, 주인이라, 주인은. 근데, 그리고 일체가 한 법 밑에 주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생각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낱낱이 들어있는 한 개체 속에 들어있는 이게 지가 주인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만한 시비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생각이 모두 다 이제 진짜 나쁜 건 아니죠. 바른 생각이 있죠. 인연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하나의 육체를 이끌고 나가면서도 이 법과 거슬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생각은 바른 생각이죠. 그래서 문념이라고 해서 바른 생각마저 없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비분별하는 생각에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 진짜 생각은 집착을 안 하고 고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만 나왔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시비분별하는 생각은 늘 지가 있다고 고정되게 버티고 있거든. 그래서 요놈이 내가 내일의 주인이다 하고 있으니까 요걸 우리가 주인을 모시고 산다는 거지. 진짜 생각은 그때 있는다는 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건 진짜 바른 생각이에요. 그건 절대로 주인 노릇 하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이고. 법이 우리한테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법이 주인 노릇 하는 것 같으면 법이 원하는 모양으로만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우리는 진짜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리고 한 사람도 시시때때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주인이 없어요. 진짜 마음 좋은 주인하고 사는 주인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것뿐이야. 결국은 생각이 나의 주인을 하지 않으면 진짜 주인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마음 백성이 주인이죠, 그러면. 그런데 왜 마음 백성이 바로 법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사사무예법계잖아요. 마음 백성이 주인이. 이사무예법계는 이제 이 법과 이치가 주인인데 법과 마음법이 둘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이사무예법계를 딱 알고 이와 사물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딱 알고 그 다음에 사물과 사물에도 서로 걸림이 없이 살아가는 게 이 마음법이 굳이 이제 그 정치학적으로 우리가 고전적으로 얘기하면 마음 백성이 주인이다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예요. 그리고 이사무예법계는 사사무예법계를 가는 것도 이 드러난 물질 존재가 없으면 그런 말이 필요가 없지. 이밖에 없으니까. 드러난 물질이 있으니까 이산이 사산이 하는 말이 나온 것 뿐이지. 그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보십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사무예법계라는 이사무예법이라는 것은 이사라는 게 뭔가 이치와 사물. 이치와 사물. 그렇게 사물이 이치와 그렇게 사람들은 법을 모를 때는 이거는 법이 아니고 저건 법이 아니고 이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나만이 다 이치다. 이게 이제 이사,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사무예라고. 이사가 똑같다. 걸림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사가 법이다 하는데 또 이제 법이라는 게 남아있으니까 물건을 또 법에 맞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체 법이 다 서로 섞임이 있어서 부딪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사무예법계라면은 일체 다 법인데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토끼가 바다가 토끼를 잡아먹고 토끼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냐. 근데 그런 별이 부딪힐 수 있나. 그래서 생각하죠. 이사만 되면은 일체가 법인데 어떻게 이 드러난 법끼리 그렇게 부딪혀 깨질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사무예법계는 보니까 일마다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때는 부딪히고 깨질 때 깨지지만 하나도 부전불감이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사사무예법계입니다. 그렇게 무예라고 해서 걸림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그대로 생긴 대로 안 없어진 게 아니고 부딪히고 다른 거 나오고 부딪히고 다른 거 나오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사사무예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알면은 사사무예법인데 어떻게 부딪혀 깨지노? 이거는 이사무예법에서 넘어오지 못한 거고. 그래서 또 일마다 다 있기 때문에 서로 볼 때는 부딪힌다고. 근데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부딪히는 거 깨지는 게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볼 때는 부딪혀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또 다른 게 생겨나거든. 계속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봄, 가을, 겨울이 있고 다 있는 거죠. 그게 사사무예법. 잘못 들으면 사사무예법이라고 하니까 인간끼리 서로 간섭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 늙어 죽어야죠.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래야 또 비료가 생기고 다른 생물도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사무예법계는 하나의 어떤 이치. 네, 이치 중심으로. 그 이치가 현상에 나타나는 그렇죠. 것이 예, 사사무예법. 예, 그렇죠.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거. 아까 말씀하신 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사고 예.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왜 사사라? 그 말씀. 예. 그렇게 이제 바라는 남편을 잡아야 되는 거라. 제가 그 전에 이게 설법하시는 분 말씀에 이게 이게 정말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소리가 그동안 계속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리고 보는 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구나 했는데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그 이사무예법계는 결국은 보는 자와 보이는 게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또 새로운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하고 예. 보는 자 보이는 자가 따로 없어요. 예, 없지만 그래도 또 세상에 드러난 사람께 또 서로 현금 주고 받고 살기 때문에 그 밥도 해먹고 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또 걸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사이만 딱 먹겠으면 아니 일체가 부부인데 왜 뭐 현금 주고 받고 이러나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사람 삶이 깨지잖아요. 사람 삶이 또 있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제 지구도 점점점 커서 부서져야지 다른 또 그 이제 그 별이 생기고 이게 순환이 되잖아. 모든 게 순환이 되는 게 왜냐면 연기법이 순환이잖아요. 순환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사람은 늙고 죽고 병들고 하는 게 다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버리면 이제 죽고 사는 게 이제 벗어나버리죠, 생사를.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게 합치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제가 보고 항상 내가 뭘 본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보이는구나. 보이는 거죠. 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결국은 그게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는 놈이나 보이는 거 같다. 보이니까 보는 거고. 예, 그게 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또 진짜 다른. 근데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지어나가면 점점 오리무중이 돼요. 근데 뭔가 깨지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나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같은 거니까. 같은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꾸 이원적으로 생각했죠.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었고 막 이렇게 이원적으로 생각하다가 그런 것이 헛것이라는 거가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이사무예법이 분명해져야 사사무예법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사가 분명해지지 않고 사사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자기 이익만 챙기게 돼요. 그 말씀. 예, 이사가 분명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공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법이란 공.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도 당연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또 살라고 도망가는 것도 또 당연한 거고, 일체가 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당연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남으려는 당연한 게 아니고, 사람이 뛰어가는데도 해일 덮쳐하고 죽으면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해일도 또 법이니까. 다 사잖아요. 인연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경중은 없지만 이 주인 그 인연이 새로운 인연이가 낡은 인연을 데리고 가는 인연이 있잖아요. 굳이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일체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억울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또 신님은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몸과 마음도 이렇게 구분해서 이 법은 몸도 정신도 없어요. 육체도 정신도 없어요. 예. 인간이 구분해서 나왔어요. 따로 뭐 이렇게 몸이란 게, 몸, 마음이 뭐, 그런 것도 결국 같은 거라고, 같은 거, 구분하기가, 그게 본다, 보인다 하고, 이원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게 합해서 뭔가 뭐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망상이네요. 그 지금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심리학도 발달하고, 물리학도 발달해가지고, 점점 우리가 그 생각이라는 것은 뇌에서 그 유련이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게 생각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다 이게 유련 그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거 결국 물질이죠. 그게 근데 물질과 그렇다고 물질이 다냐?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물질이라는 할 게 없잖아요. 계속 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니 마음이니 정신이니 물질이니 하는 나눈 자체가 망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온 거니까 그냥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그래 내 정신이 좀 희미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냥 하나 들으면 돼 그냥 그거 가지고 물질도 없고 정신도 없는데 그럼 또 그게 시비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여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부터 똑같이 쓰는데 이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그 권리가 있지만 이제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똑같이 쓰면서도 안 걸리니까 마음이 여여하죠. 저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죠, 삶이. 돈을 번다는 게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걸림도 없고, 시간도 잘 가고. 이게 그 옛날에 이제 철학자들이 과학이 늘 발달되고, 종교, 불교가 나오고 난 데도 그렇지만 철학자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데카르트 맞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데카르트 맞아요. 데카르트죠. 칸트는 순수 이편주의자에서 그런 식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높은 존재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우리가 썩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동물이 하는 짓거리하고 우리가 하는 짓거리 보니까 다 다르잖아. 그리고 우리 부리고 있으니까 마치 그런 것만 보니까. 근데 또 더 보면은 순환이잖아요, 우주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도 이렇게 사도 죽어보고 나면은 개도 먹고 소도 먹고 개나 이제 동물도 먹고 버려진 박테리아가 다 그 한차턴 박테리아가 다 분해시키고 그 밟고 다니는 풀이 얘를 다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런 걸 못 보고 이제 드러난 것만 보고 이제 인간이 마음의 영장이다. 그게 정신위의 사상이죠. 정신이 있으면 우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원각중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고 4대와 바깥 경계가 만나서 맞는 인연으로 만든 그림자가 마음이라고 했거든. 그렇게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2500년에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마음은 헛개비다 이 말이죠. 이 뭔가 경제가 만난 인연된 그림자라고 했거든. 그때 마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영원으로 가는 이런 마음. 그걸 말하는 거죠. 본래 마음은 이 법이니까. 본래 마음에는 물질과 그 용어가 이렇게 쓰이니까 막 가끔 네. 그걸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진짜 얽매이고 연연해. 그렇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잖아. 소중히 여기고. 특히 시인들은 그 마음을 울리려고 온갖 글을 쓰잖아. 감동을 주려고. 물론 뭐 인간이기 때문에 법을 깨닫는데도 감동받으면 더 솔깃해지고 집중되고 하겠죠. 뭐 전혀 뭐 소용없는 건 아닌데 잘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또 왜 그거 뭡니까? 그 화이트 무슨 데이고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거. 무슨 데이? 발렌타인데이. 사실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죽어서 전화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쓰기다는 의미거든. 안 썩으면 돼. 그러니까 마음하면 그러냐 하고 두드려주고 뽀뽀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것도 쓸데없는 망상이 하면 그것도 분위기 싸해지는 거지. 그렇게 온갖 것을 쓰면서도 마음이 여유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음을 한국받는 겁니다. 그나마 뭐 이렇게 뭐 깨닫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게 훌륭한 사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훌륭한 사람 안 됐으니까 좀 훌륭하지 않아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훌륭하다는데 매이니까 못 깨닫는 거야. 그건 너무 편한데. 네. 훌륭하다는데 안 매임, 훌륭한데 매이지 않으면 다 그래요. 아니, 망우상상도 밥 먹고 똥 싸고, 거지도 밥 먹고 똥 싸지, 뭐 다릅니까? 먹는 그 음식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근데 이 법은 인간은 인간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고, 풀은 풀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는 게 그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풀이 키가 이만큼 자라고 적게 자라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쁜 꽃을 피우냐 안 피우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뭐 죽으면은 4대 육신이 다 흙이 흙으로 무너지고 영혼 또한 네. 흔적 없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부처님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진리인데 그런 마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이렇게 마음도 믿을 게 없이 못 되는 거죠. 과학적이에요. 이 법은. 그래서 봄 오고 북반부는 봄, 가을이 이럴 때고 남한은 거꾸로 돼 있고 이럴 때는 거기 없고 이거 과학이잖아요. 밥 먹으면 똥 싸고 싶고 이거 다 과학이잖아요. 엄정해 과학적이지. 법은 과학적이지.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아니라 생각이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건데요. 예. 좋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죠. 아, 참, 그러고 아까 이게, 아까